삼성전자가 쏘아올린 이 하나의 총알이 결국 시장을 웃게 했습니다. 어제 양대지수 정말 오랜만에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제 장 소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도 코스피 시장 안에서 매수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 시간대쯤부터는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였던 증시의 상승폭은 두 달 만에 최대치를 보여준 거고요. 53일 만에 2%대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그나마 좀 안도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장중한 때 7%까지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전반적인 삼성 그룹주들의 시가총액이 어제 하루 동안만 무려 25조 원이 증가가 되면서 삼성전자 덕분에 모두가 웃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모든 악재들이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안에서의 나오는 자체적인 작은 모멘텀 하나도 시장에서는 크게 환호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기관 쪽의 상위 종목들도 보시면 삼성 그룹주들을 대거로 담아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이슈로 어제 급등 흐름을 보였던 루닉과 HLB 기관 쪽에서는 코스닥 안에서 가장 많이 담은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또 52주 신고가 보시면 삼성생명이 어제 12% 가까이 오름폭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그리고 S&T에너지도 10% 상승 흐름 보이면서 신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제 2기 내각과 관련된 조정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차기 에너지부 장관으로 석유 기업의 CEO인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했다고 하죠. 앞으로 화석 연료와 관련해서 확실히 더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스탠스가 이러한 지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만큼 기존의 석유와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황별 그리고 이슈별 시장 분석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오랜만에 빨갛게 물든 시장이었죠. 일단 어제 HLB 그룹주도 개별 이슈와 함께 상한가 두 종목이나 안착을 했습니다.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이 그 주인공이었죠. 올해 들어서 정말 HLB 그룹주들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쯤에는 또 폭락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이 FDA 심사와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급등과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급등 쪽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임상병원에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었는데 다행히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서류는 없다라는 코멘트를 받으면서 이제 정말로 허가 가시권에 진입을 했다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미국 쪽의 이슈와 함께 어제 국내 증시 관련주들이 또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제 연방법을 제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SOS랩이 상한가, 퓨런티어도 25%의 급등 흐름 보였고요. 의료 AI 쪽도 루닛의 개별 호재였긴 합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이 폐암 AI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의료 AI 전반적으로 온기처럼 확산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와 셀바스 AI까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갔고요. 그 외 SOFC나 우주항공 쪽, 알루미늄 쪽도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까지 알루미늄과 관련돼서 이 관련 기업들에게 13% 정도 세금 환급을 이어오고 있던 중국 정부가 이제 환급 안 하겠다라고 본격적인 폐지 소식을 전하면서 알루미늄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과 또 기대감 때문에 어제 관련주들은 수혜를 받고요.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에 함께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300조 원 정도의 평가가 나왔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350조 원까지 껑충 뛰어오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스페이스 X 자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의 수혜주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외에서 우리가 점검해볼 이슈와 종목들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 시간에 상한가 왔던 종목들 먼저 보시죠. 옵티코와 파커스, 스튜디오 3위까지 개별적인 공시로 인해서 모두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양도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된 이슈들이었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오늘 장 출발 이후의 변동성 꼭 주목을 해보시고요. 어제는 루닛이 의료 AI 전반적인 섹터에 힘이 되어졌다면 오늘은
결국엔 또 뷰노가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데일리 단독으로 나온 소식인데요. 흉부 엑스레이 AI 진단 솔루션을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FDA에서 뷰노 흉부 엑스레이를 승인했다라는 서류의 모습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일단 뷰노메드 쪽에서는 지금 두 번째 FDA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번에 새로 승인을 받은 흉부 엑스레이 진단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가볍기 때문에 여러 엑스레이 기계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사용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뷰노메드의 딥카스라는 제품까지 승인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뷰노를 향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뷰노가 집중하고 있는 이 영상 진단용 AI 시장 앞으로도 쭉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오는 26년까지 10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산업에 대한 예상치도 있는 만큼 어제 AI 의료주들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소식으로 또 온기가 덮어질 수 있을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로 우리 국내장도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섹터를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 어제 이미 선제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또 상한가 간 종목도 있었지만 또 간밤에 테슬라가 장중에 7% 가까이 급등을 했던 만큼 이 추가적인 수혜가 이어질지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을 주 단위로 규제를 했었는데 이거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체계를 마련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자율주행 회사마다 연간 2,500대 정도만 출시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제한을 풀겠다라는 부분도 현재 같이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020년도부터 이제 무인 택시를 로봇 택시를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출시 소식을 앞두고 연간 출시 대수 제한까지 더해진다면 테슬라의 매출과 영업이익에는 더 극대화되는 긍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좀 간밤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블랙웰 칩에 관련된 설계 결함 이슈 때문에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 블랙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전체에 대한 매출 추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대목인데 그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은 투자자들의 투심을 흔들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월가에서 이번에 전망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 전년 대비 80% 증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직전 5개 분기가 지속적으로 10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성장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고요. 블랙웰 칩과 관련돼서 매출 전망은 50억 달러부터 130억 달러까지 월가 안에서도 시각이 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결함과 관련된 부분을 엔비디아가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해주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냐에 따라서 이 월가 전문가들의 시각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주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액침냉각 관련해서도 정다인 앵커의 사인 시간에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이 과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조치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간밤 SMCI가 23% 급등을 했는데 물론 이 과열 이슈뿐만을 놓고 이렇게 급등은 한 것은 아닙니다. 회계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다시 한번 상장 자격에 대한 유지 기대감이 나오면서 추가 급등을 해준 모습도 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이 기계 결함이나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액침 냉각 혹은 액체 냉각과 관련된 수요가 시장에는 확실히 있다는 게 확실시 되면서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번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관련주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 코인베이스라던가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6조 원 넘게 사들였다라는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간밤 8%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 수혜주들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오늘 또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의 실적으로는 월마트와 로우스가 있겠고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그 다음 날 새벽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속적으로 경기 지표라던가 혹은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오랜만에 2%대 급등 흐름을 보였던 국내 시장인데 오늘도 그 힘을 그대로 받아서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일단 개장 상황 때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뉴욕 증시 월요일장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국내 증시 오늘장 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주요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밤 사이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소폭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0.6%, 0.4%가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주요 지수를 끌어올린 덕분에 테슬라를 포함하고 있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올랐지만 다우지수 홀로 내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빅테크의 흐름도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애플이 1%대 상승을 보이고 테슬라는 5.6% 강세를 보인 반면 엔비디아 과열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1%대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2위로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죠. 국제 유가와 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가 되면서 또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살짝의 기조 전환이 보이면서 WTI가 3.2%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고요. 금 가격도 1.7%가량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의 이슈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큰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만 트럼프 2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손본다라는 뜻을 시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설명이 있었죠. 그리고 장관 지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백신 회의론자를 지명했다라는 소식 지난주에 나오면서 금요일장에서 헬스케어주가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월요일장에서는 다시 반등하는 종목, 그렇지 못한 종목도 또 엇갈리고 있었는데 JP모건은 지금이 헬스케어, 특히 대형 제약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매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면서 지난 금요일장의 하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부 장관의 리버티 에너지 CEO를 지명했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나왔습니다. 지명자 관련돼 있는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리버티 에너지 그리고 오클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시장은 내년에도 순항, 내년에도 오를 것 같다라는 이야기 두 가지 이날 또 나왔습니다. BMO 캐피탈은 내년에 S&P 500 목표치 6,700으로 제시했고요. 모건 스탠리도 내년에 S&P 500이 6,500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올해의 S&P 500 목표치를 가장 낮게 제시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내년에 6,500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히트맵 이어서 확인해보면서 월요일장 분위기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또 빛났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월요일장에서는 오른 종목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그래도 꽤 많은 초록불 올랐다라는 표시를 켜줬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빛이 났던 건 M7 중에서의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5.62%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기타 다른 M7 종목 애플과 구글, 메타 그리고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18% 강세였지만 아마존과 엔비디아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엔비디아 과열 이슈가 있었고요. 하지만 다른 반도체주는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 세 가지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밤사이에 일단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버핏에 이어서 조지 소로스 억만장자가 되겠죠. 조지 소로스도 지분을 축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가격에선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블랙웰 발열 문제가 있었죠.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현지 시간 20일 어떤 실적을 내놓는지 또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블랙웰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는 트럼프 당선자가 자율주행 규제를 손본다라는 소식에 5.62%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간략하게 더 볼까요? 엔비디아 주가 추이부터 한번 보시죠. 일단 밤 사이에는 1%대 하락이었고요. 지난 5거래일 동안에도 4%가량 내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된 이후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엔비디아의 주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간 기준으로는 190%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블랙웰이 기대만큼 수요가 강할지 많은 이목이 쏠려 있다 이겁니다. 그럴 것이란 믿음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숫자로 보여주는 확실한 그런 수치를 줘야 좀 시장이 안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이 서버 과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양산이 밀리는 것인지 아닌지 이 날 해결이 돼야 엔비디아의 대의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슈마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마컴도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또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인 액침 냉각 기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웰의 과열 이슈, 또 다른 곳에서의 과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슈마컴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를 수랭식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은 전기세를 40%, 쿨링 비용은 89%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슈마컴 이미 수랭식에 조금 선두주자인데 지금 액침 냉각에도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상장 폐지 이슈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데드라인은 오늘이고 제가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확인해 봤는데 무엇을 제출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안 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드라인인 오늘까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어떻게 앞으로 이행해 나갈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소식을 확인하신 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간외 거래에서는 또다시 10%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내년에도 순항한다라는 이야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BMO 수석 투자 전략가 S&P 500 지수 내년 말까지 6,700으로 오를 것이다. 왜냐? 기업 이익이 올해는 245달러에서 250달러였다면 내년에는 평균 275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기업 이익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주가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 기대해서 6,700을 제시했고요. 마이클 윌슨은 어쩌면 약세론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 말 목표치로 6,500을 제시했습니다. 대선 결과와 금리 인하 사이클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클 윌슨은 올해 S&P 500 목표치 가장 낮게 제시한 인물이거든요. 6,500이라는 수치가 그냥 나오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특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그널로 국내 증시와의 연결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이로써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 또 관련해서는 2차 전지 관련주까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블랙웰 과열 이슈 있었죠. 또 실적 발표 임박해 있습니다. 이미 전장에서 SK하이닉스 이 과열 이슈에 반응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선 반영한 만큼 오늘은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을 연동돼서 이어갈지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열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액침 냉각 관련주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전도사로 지금 에너지부 장관이 지명이 된 상황인데 이로써 뉴욕 증시에서도 에너지주 전반에 좀 훈풍이 불었거든요. 과연 국내 증시에서도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욕 증시 월요일장 정리하면서 국내 증시까지도 시그널 잡아봤습니다.